주님 성탄 대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내놓은 성탄 메시지 내용 알아봅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이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일터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온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노동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사회교리주간, 노동정책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우리 안에 내재된 선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도 성탄 메시지를 내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일깨웠습니다. 아기들은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건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함이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선함을 일깨우면서 아기 예수님의 몫을 살고 있다며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초대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공동체의 주역이 되고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도 성탄 메시지를 내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주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하신 감동을 마음에 새기며 그 감동을 고통받는 이들과 헐벗고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당 울타리를 넘어 직장에서까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교우회를 만들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온 이들인데요.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이 어제 명동대 성당에서 송년미사를 겸한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패가 수여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패를 받은 신자들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스러운 시간도 갖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이 14일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한 30주년 감사미사의 감사장 수여식 모습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32명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만난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이바지해온 공로자들입니다. 1993년 명동 지역 직장인들이 금요일 점심시간 미사에 참여하면서 시작한 믿음의 겨자씨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이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겁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대주교는 직장사목팀의 역사가 명례방에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역사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바램과 또 열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서울이라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도시 사목으로서의 훌륭한 밑거름을 마련해 준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명례방을 닮았다고도 생각됩니다.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 모임과 활동을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사목팀 산하 교우회는 선교와 나눔 그리고 사랑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2000년 이후로만 800명에 가까운 이들을 하느님 자녀로 이끌었고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동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시청, 대통령실 등 64개 직장에 3,700여 명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모두가 꿈꾸는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못한 노동 문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오늘은 노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먼저 이 윤석열 정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가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강조했던 게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개혁안의 골자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보통 개혁이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향상, 증진,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최저인 2.5%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9,860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임금은 사실은 빈곤한 노동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많이 났지만 일주일에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할 수 있겠다 발표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의 문제를 망각한 법이라도 볼 수 있고요. 또 가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할 때 생활의 안정을 하면서 나의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업급여도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 예.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5명 막 출근해서 5명이 나갔으면 5명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못 따라오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사실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같은 법률도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부가 일부 개편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일자리를 파괴하려는 정책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번에 역대 최저로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물가 상승조차도 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난 11월 13일 날 정부가 이제 개편한 발표의 핵심이 이겁니다. 현행 법에는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일정 업종은 69시간까지도 가능하겠다 하게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설, 운수창고, 제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직을 지금 조사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 다음 주에 한 65시간 일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상 선택권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율성은 없고 정부 발표대로 하게 되면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사실은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노동개혁이라는 이 단어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번에 노동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슈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원청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내고 있는데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책임과 또 예방책이 함께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용균 사고 이후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예. 모든 산업이 일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50인 미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 3년 유예 조건이 이제 붙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내년에 이 시행될 법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기업이 우리 한 2년 정도 유예하면 어떨까?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4가지 조건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면 정부가 준비 못한 거에 대해 좀 사과 좀 해라. 그리고 이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지 2년 동안 구체적으로 좀 밝혀달라. 경영계까지 정부 같이 서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예할 수 있겠다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산재 사고의 70.7%가 50인 미만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의 60%가 50인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1순위라고 한다 그러면 중대재해 문제만큼은 유예하지 말고 지금 약 한 6천만 원 정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하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이 예산을 쪼개서라도 지원을 하면 굳이 유예할 필요 없이 우리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결국 보면 유예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 재정에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우리가 더 지혜를 모으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지금 뭐 77%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다라는 지적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명이 출근을 해서 5명이 모두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잘 퇴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또 어떻게 기울여야 좋을까요? 어쨌든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비해서 산업재해나 산업안전, 노동자의 건강이 우리가 좀 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법 제도가 마련됐으니 우리가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비인격적인 상황에서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 보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법원 청원도 국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아닌 즉시 시행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도 언제 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7개 시도 중 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충남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인권 보장의 당위성과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보호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지를 추진해온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하며 학생의 권리만 부각한 채 책임을 외면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유와 방만의 경계를 알게 하고 책임감의 무게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라는 가장 쉬운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더디더라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손쉽게 과거로 회귀하는 걸음을 내디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피어오릅니다. 물음표가 물음표를 낳는 이번 결정은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